뭐 공급량 수치, 뭐 인허가 물량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10명 중에 9명이 집값이 더 오른다고 합니다. 내년에 집 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내년 시장 전망은 어떨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95%, 전국은 87%, 10중 8구는 내년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분의 1 이상이 영끌을 해서라도 내년에 반드시 집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에 전국의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소비자들이 단순히 내년에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참고용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이 수요자들한테 직접 물어본 거잖아요. 수요자들이 당연히 내년에 시장 전망을 좋게 평가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구입을 할 테고 안 좋게 전망한다면 구입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망을 좋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구입하는 사람이 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요. 수요자들이 가격 전망을 안 좋게 보게 되면 수요자가 줄면서 가격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평가한 것과 내년 그 가격 상승의 가격의 변동성의 그 인과관계는 굉장히 뚜렷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공급량 수치, 뭐 인허가 물량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년 2021년에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5% 이상 상승, 3에서 5% 상승, 1에서 3% 상승. 어쨌든 상승의 무게를 든 게 거의 90% 가까운 수준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값이 더 오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서울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더 호응이 거셌죠. 그죠? 5% 이상 상승. 이 이제 반수가 이상 56% 정도가 5% 이상 상승을 한다라는 거고 그냥 상승만 다 놓고 보게 되더라도 역시 한 90% 가까운 숫자가 상승을 점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30, 80, 그렇죠. 90%가 육박을 하죠. 네. 그 다음에 2021년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냐?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을 보는 경우가 한 4분의 3 정도가 되죠. 예, 그래서 상당히 높은 부분으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서울을 포함한 전국 부동산은 내년에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서울은 특히 그 와중에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2021년 전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했더니 가장 많은 파란색 44.7%는 상하반기 모두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반기든 하반기든 한 번 이상 상승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비중이 한 80% 이상 가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기에 속한다고 봐야겠죠. 상반기, 하반기 중에서는 오히려 저는 하반기에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런데 그건 상반기 보합과 하반기 상승이 아니라 상반기 상승, 하반기 더 상승 뭐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저도 상하반기 모두 상승 패턴을 보고 있는데 뭐 저 하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올해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난 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가장 많은 거는 두더기 잡기식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로 인한 공급 감소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등 거래 제한으로 인한 시소가치 상승이다. 결국은 뭡니까? 양도세 중과의 거래 제한,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주도기 잡기식 규제. 그러니까 규제가 잘못돼서 가격이 올랐다라는 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수 의견으로는 1인 가구가 증대되었다. 그 다음에 이전 정부 부동산 부양책 부작용. 네, 이거 10명 중에 한 명이나 있다는 것도 놀랍네요, 저는. 언론 보도, 흔히 얘기하는 이 기레기 언론들이 쓸데없는 보도를 해서 불안감 확산시켰기 때문이다가 무려 넷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쨌든 소수 의견이고 대다수는 규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2021년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매매 금액보다 전세 가격이 더 걱정인데, 일단 전세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 후차적으로는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이, 또 이제, 연관되다 보니까 매가가 더 급등하는 현상이 전세로 인해서, 불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매매가 안정에 대한 선행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많죠.
그래서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을 유심히 보야겠는데, 보니까 5% 이상 상승이 60.4%나 되고요. 어쨌든 상승이 역시 열에 9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매매가보다 내년 전세가 상승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전세 불안 지속이 90%가 된다라는 거죠. 자, 2021년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더 난리입니다. 더 난리예요. 자, 무려 71.9%가 5% 이상의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 비율도 95% 정도가 상승을 점치고 있죠. 예. 근데 이거를 또 보합으로 보거나 심지어 하락한다는, 굉장히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하락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도대체가 집에 인터넷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해외 동포라서 국내 사정을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내년 시장이 전세 가격의 보합이나 하락을 예상하십니까? 대단합니다. 자, 2021년 지방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40, 50, 60, 85% 정도는 지금 전세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매매든 전세든 지금 똑같습니다. 매매가든 전세가든 전국이 다 오른다. 그러나 서울이 더 오른다. 그죠? 예, 이런 형태로 지금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11, 19 전세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미흡하다가 열의 7, 예, 과도하다도 무려 27%가 됩니다. 네, 어쨌든 대다수 의견은 미흡하다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전세 대책으로 인해서 전세 충분이나 과도는 이 전세 대책으로 전세가가 안정된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두고 보죠. 한번 내년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1년 서울 수도권 분양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했더니 70.8%가 올해는 예고편에 불과할 정도로 당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렇죠. 지금 3기 신도시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주택자를 오히려 더 양산시키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로또 청약을 만들어냈죠. 분상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분양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죠. 경쟁력이 훨씬 세졌다는 거고, 경쟁이 격화된 만큼, 당첨 가점도 높아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당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저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25.4%도 올해와 비슷하게 핵심 지역에서는 세 자릿수 경쟁률, 결국은 100대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95% 이상의 사람들이 청약은 엄청나게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미분양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미달에 속출할 것. 이분 그 인터넷 집이 없으신 분이죠. 그 다음에 10명 중 그 다음에 실수요자라면 2021년 중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자, 실수요자, 투자자랑 구분해서 일단 설문을 했습니다. 실수요자라게 되면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반드시 집을 사야 된다가 36%, 그 다음에 소득 범위 안에서 무리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면 구입이 좋다가 50.9%, 그래서 87% 정도는 어쨌든 집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첫 집을 마련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고 평가하십니까? 좋다고 보십니까? 라고 했더니 민간 분양, 공공 분양의 청약 시장이 34%, 그 다음에 기약 없는 청약을 기다리는 일반 아파트를 매입한다. 요게 맞죠. 예. 청약을 기다리실 분들은 내가 청약 점수가 정말 너무나 자신이 있는, 앞에 7자가 들어간다거나 6자 중후반 이상 되는 그런 분들은 해볼만 하지만, 뭐 50몇 점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포기하십시오. 예, 그 정도 갖고는 지금 뭐 명함을 못 내미는 수준이기 됐기 때문에, 예, 기약 없는 청약 기다리는 일반 아파트에 매입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건 굉장히 우리나라 그 부동산 수요자들이 똑똑해졌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자, 투자 목적으로 2021년 중 집을 매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는 실거주였고요. 지금은 이제 투자 목적입니다. 자, 영끌해서라도 타야 된다가 아까 36%였는데, 그거보다는 투자로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대신 소득 범위에서 무리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구입하는 게 좋다. 여전히 한 70, 거의 80%, 70, 한 5% 이상이 투자 목적으로라도 집을 매입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4분의 3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실수요자, 투자자 다 대다수는 집을 구입한다고 보는 거죠. 자, 2021년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어떤 투자처가 가장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파트 다세대 등 일반 주택, 가장 대중화된 상품이죠. 이런 것들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고요.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주택, 신규 아파트 이런 것들이
거의 한 50%인가요? 34에다가 50% 넘네요. 50, 한 4,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죠? 이게 이제 신축 아파트죠, 결국. 재개발 재건축도 결국은 신축을 기대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축 트렌드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고, 신축이 너무 비싸고 그 매물이 없으니까 기존 구축이라도 사자, 빌라라도 사자 하는 사람까지 수요가 쏠리게 되면서 거의 85% 이상, 90% 육박하는 수준이 일반 주택을 구입한다고 답했고요. 나머지 소수 의견이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상가 같은 것들, 빌딩 같은 게 있고 토지는 일정 수요가 있는데 요즘에 수익형이 워낙에 인기가 없고 토지를 또 투자하시는 분, 토지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항상 매니아 계층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토지를 희망하시는 겁니다. 토지를 제대로 사게 되면 주택보다 수익이 크죠. 다만 일반 분들은 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토지는 어느 정도의 스킬이 좀 있어야 되고 아는 것이 많아야 돼요. 워낙에 법률이 복잡한 그런 부동산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좀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은 그냥 주택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2021년에 아파트 가격 전망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오른다라고 하는 게 많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매매가, 전세가도 다 같이 상승한다. 전국적으로 다 오르는데 서울이 특히 많이 오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잘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고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내년 시장을 준비하실지 각자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